전처 B씨가 김병만 통장에 있는 6억 7,402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했다? 이른바 ATM기 퐁퐁남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방송인 김병만 씨가 전처와의 이혼 논란을 딛고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소속사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김병만 씨가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 맞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기였습니다. 김병만 씨의 혼인신고 자체가 최근이라는 겁니다. 김병만 씨가 최근 출연하고 있는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촬영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두 아이까지 출산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정작 혼인신고는 최근에서야 진행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서 김병만 씨가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는 과정과 두 자녀의 나이가 공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중 사실과 달랐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김병만 씨는 전처에게 돈을 뜯긴 퐁퐁남으로 전처는 악녀처럼 묘사가 됐는데요. 이 부분들이 과연 사실이 맞는지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첫째, 전처는 사모니였다? 거짓. 김병만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처 B씨로부터 제가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건네받아 확인을 해본 결과 B씨는 김병만 씨와 재혼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을 했다는 설 역시 사실이 아니었는데요. 이 부분은 김병만 씨의 소속사 관계자가 잘못 인지해서 외부로 알렸던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김병만과 전처는 소개팅으로 만났다? 거짓. 이 부분 역시 김병만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처 B씨는 당시 김병만 씨의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병만 씨의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때문에 힘내세요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파도타기 등을 통해서 김병만 씨가 B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댓글이 인연이 돼서 두 사람은 이후에도 연락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고 이들의 첫 만남은 여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담씨가 당시 동석한 가운데 김병만 씨와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김병만 씨가 그간 밝혔던 B씨와의 만남 얘기는 이렇습니다. 소개팅을 계기로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났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B씨만 있었고 김병만 씨는 소개팅할 여자분은 언제 오시냐고 물었다. 이에 B씨의 대답이 김병만 씨를 사로잡았다. 저를 병만 씨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김병만이 빵 터졌다. 마음의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에피소드는 전처 B씨와의 첫 만남 에피소드가 아닌 김병만 씨가 전처 B씨를 만나기 직전 교제를 했던 전 여친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셋째, 김병만 씨가 ATM 취급을 당했다? 10년간 30억 이상을 썼다? 알 수 없음. 이 부분 역시 김병만 씨의 주장이었는데요. 전처 B씨가 악녀로 매도되는데 결정적인 주장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금전을 썼는지는 부부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처 B씨는 이혼 과정 속에서 확보했던 자료들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쓴 돈은 10년간 약 3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처 B씨는 이와 같은 소식의 최초 발원지인 김병만 소속사 대표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넷째, 전처 B씨가 김병만 통장에 있는 6억 7,402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했다? 거짓. 이 역시 김병만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처 B씨가 김병만 씨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른바 ATM기 퐁퐁남 논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김병만 씨는 전처 B씨를 사무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김병만 씨와 전처 B씨가 이 돈을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용됐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더욱이 6억 7,402만 원에 그에 앞서서 보낸 6억 원이 추가로 확인됐고 여기에 더해 대출까지 껴서 해당 집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경 김병만 씨가 전처 B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이 건은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무단 인출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섯째, 김병만은 2012년부터 별거를 했다? 거짓. 이 부분 역시 김병만 씨 측의 주장이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병만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2014년경에 있었던 숙소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일을 2019년 7월 29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이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19년 4월경 김병만 씨와 전처 B 씨가 뉴질랜드 이민을 계획하면서 함께 나눴던 통화 녹취가 자료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입양딸 A씨의 파양소송 과정 속에서도 2019년까지는 사이가 좋아 보였다는 점 등이 명확하게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부터 별거는 김병만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여섯째, 김병만에게 폭행을 당했다? 거짓. 김병만 씨의 전처 B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전처 B 씨는 2024년 2월경 김병만 씨를 상대로 상해, 폭행, 강간치상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혐의 없음. 전처 B 씨가 폭행을 주장한 날 가운데 김병만 씨가 해외 출국 중인 날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전처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까지 나온 만큼 이를 사실로 보긴 어려웠습니다. 다만 전처 B 씨는 공소시효가 10년인 상습폭행이 인정되지 않아 폭행 주장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일곱째, 김병만 몰래 든 사망보험이 24개 있었다? 거짓. 김병만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떤 보험을 사망보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김병만 씨의 주장은 종신보험의 의미를 지닌 모든 보험을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처 B 씨의 경우에는 재테크보험, 연금보험, 각종 보험을 비롯한 김병만 씨가 결혼 전에 가입했던 보험들도 사망보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험 건별 내역을 모두 확보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들 부부가 사망보험으로 가입한 보험 내역은 각각 1억 원씩 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 몰래 24건의 사망보험을 들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여덟째, 김병만 몰래 보험에 가입했다? 거짓. 이 역시 김병만 씨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보험 설계사가 김병만 씨가 진행 중에 있던 KBS 개그 콘서트 녹화 현장에 직접 가서 김병만 씨로부터 사인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김병만 씨가 결혼 전 가입했던 사망보험도 있었던 데다가 이후에 가입됐던 보험 역시 김병만 씨의 통장을 통해 빠져나간 내역도 있었습니다. 아홉째, 김병만은 파양딸에게 좋은 아빠였다? 진실. 이 부분은 파양딸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김병만 씨가 파양딸 A씨를 상대로 진행했던 파양 소송 과정 속에서 A씨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사실 확인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하시면 첫 마디가 항상 땡땡은 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전화하셔도 키는 더 커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집에 오시면 우선 제 이름을 크게 불러 찾으시고는 바로 키재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한 아이돌의 팬인데 공연 때마다 그 아이돌 소속사 사장분께 연락을 취해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셨고 심지어 제게 매니저 오빠를 붙여주셨고 당신은 택시를 타고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저를 이만큼 잘 키워주시고 오래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병만 아버지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사실 확인서 2022년 3월 28일. 특히나 A씨에 대한 파양소송 과정 속에서도 2019년까지는 사이가 좋아 보였던 점이라는 내용이 결정문안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김병만 씨가 파양딸 A씨에게 잘해왔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작 김병만 측은 파양소송 과정 속에서 딸 A씨와는 교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열째, 입양딸의 폐륜 행위로 파양됐다? 거짓. 친양자 A씨의 파양 선고 이후 김병만 측에서 밝혔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A씨의 폐륜 행위로 인해서 파양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김병만 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을 해본 결과 재판부는 친양자 A씨의 복리가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이유로 파양을 선고했습니다. 즉 파양을 선고하게 된 배경 자체가 딸 A씨의 폐륜 행위가 아니라 부모님의 갈등으로 인해서 김병만 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A씨가 더 이상 이들 부부 사이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없게 돼 이루어진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딸의 행복을 위해서 솔로몬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1번째, 파양딸 A씨가 양부 김병만 씨의 폭행 진술서를 써서 파양소송을 진행했다? 거짓. 언론을 통해 나왔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 김병만 씨는 2020년경 전처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친양자 A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친양자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과는 법원의 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양딸 A씨가 김병만 씨의 가정폭력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한 시점은 2024년 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2020년과 2022년경 친양자 A씨를 상대로 파양 소송을 진행했던 그 시점 이후라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친양자 A씨가 김병만 씨의 폭행을 목격한 시점에 김병만 씨가 해외에 있었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친양자 A씨는 총 4건에 대해서만 김병만 씨의 폭행 목격 진술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김병만 씨가 해외에 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12번째. 김병만 씨 호적에 올라온 이는 친자가 아니다? 거짓. 지난 7일 친양딸 A씨가 김병만 씨를 상대로 친생자 확인 해소를 진행한 이후 김병만 씨 측의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병만 측은 이와 같은 입장을 뒤집고 반나절 만에 두 아이가 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조선의 사람꾼을 통해서 두 자녀의 나이와 얼굴 등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간 김병만 씨와 전처 B씨 간의 이혼 소송과 각종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실관계들을 바로잡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치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